자 그러면 13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변압기 원리에 대한 내용인데, 자 지금 AB 코일이 감겨 있고 그죠. 자 감겨 있다. 전류 I가 120 암페어 퍼 세크로 변할 때 우리 코일 A에 90 볼트, 코일 B에 40 볼트에 유기되면 우리 A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하고 그다음에 상호 인덕턴스는 얼마인가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전압 V라는 거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L1 에다가 di1 더하기 dt에다가 그죠. 그다음에 우리 m에다가 di2 dt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뭐예요? 1 차에 발생되는 전압이라는 거는 결국 1차 전류에서 발생되는 거하고 2차 전류에서 발생되는 것에 의해서 전압이 유기되더라. 그때 1차 전류에만 관계 있는 건 L1, 자기 자체 이제 인덕턴스가 되는 거고 그죠. 2차 전류하고 관계되는 건 이제 M이 되겠죠. 그래서 상호 인덕턴스하고 관계된다. 네. 2도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L2에다가 I2에 대해서 우리가 일어나는 전압이 있을 거고 그죠. 그다음에 우리 M이라는 거 있는데 우리 I1에 대해서 이렇게 전압이 유기되는 게 이제 2 차에 나타난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1차 전류가 이렇게 초당 120 암페어 퍼 세크로 흘러 들어갔을 때 그죠. 지금 여기 보면 2 차측에 부하가 없죠. 이게 개방돼 있다는 뜻이다 그죠. 개방돼 있다는 뜻은 우리 I2가 얼마예요? 0 이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I2가 0 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0 되면 얘를 지워 주면 되겠죠. 0 되는 부분, 이 부분은 얘가 0 이니까 지워 주면 되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는 여기가 0 이니까 지워 주면 되겠죠. 자 그럼 남는 거는 어떻게 돼요? V1 이라는 게 L1에 di1 나누기 dt라는 게 우리 여기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120 이라고요. 120이 주어져 있다. 근데 이때 전압이 얼마라고요? 90 볼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다음에 우리 V2 보겠습니다. V2는 이제 M이 되겠고 여기가 120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우리 전압이 40 볼트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L1 구하면 0.75가 되고 M 구하면 우리 0.33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변압기 원리를 갖다가 이제 이해하고 있느냐, 여기 뭐예요? 우리 패러데이 렌츠 법칙을 이해하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음 자 136번 문제네요. 자 이 문제는 우리 400 볼트 초과했을 때 물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은폐된 곳에 저압 옥내 배선 공사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른 공사들은 다 안 되는데 우리 버스 덕트 공사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합성 수지 몰드, 금속 몰드 라이팅, 덕트 공사 요런 걸 볼 때 우리가 항상 뭐예요? 몰드 공사라는 거는 별로 시원치 않은 그냥 야매 공사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들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쪼금 이제 전압도 낮아야 되고 안전한 곳에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답을 고를 수 있고 해설을 한번 잠깐 보면 여기에 어 정제된 장소 그죠? 건조한 장소, 자 박 트인 장소 뭐 이런 걸라고 보시면 되겠죠. 400 볼트 초과할 때만 보겠습니다. 회자 공사, 금속 덕트, 버스 덕트 요렇게 된다 그죠. 그다음에 우리 점검할 수 있는 은폐 장소에 우리 400 볼트 넘어가면 회자, 금속 덕트, 버스 덕트 그죠. 점검할 수 없는 데는 여기에 플로우 덕트라든지 또는 뭐 셀로 덕트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참고를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가능한 거는 우리 버스 덕트밖에 없다. 나머지는 이제 이쪽은 뭐예요? 비교적 덜 위험한 공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해설도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변압기 1차 측의 권선이 50 회, 그다음에 전압이 444 볼트, 주파수가 50 헤르츠, 전격 용량이 50 킬로 볼트인 변압기가 정연파 전원에 연결되어 있을 때 철심에 교본하는 정연파 자속의 최대치는 얼마인가 물어봤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전에 이제 앞쪽에서 제가 이거 설명할 때 설명해 드렸다 그죠. 어떻게 해요? 자 F분의 V가 파이를 일정하다 할 때 제가 이를 어떻게 썼어요? 4.44 F N 파이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파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파이는 어떻게 된다? 4.44에 F에 N에 그다음에 E를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을 해 보면 4.44 예. 그다음에 F가 우리 50 헤르츠라 그랬고 우리 감은 횟수가 어떻게 돼요? 예 50 회라 그랬다 그죠? 이게 N입니다. 그죠? 주파수가 여기 있고 자 그다음 전압이 여기 있다 그죠? 음. 자 요렇게 계산하시면 0.04 웨버가 되겠다. 됐습니까? 용량하고는 뭐 관계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38번 문제는 우리 전력용 반도체에 대한 내용인데 어떤 반도체인지를 물어봤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스위칭 시 이 발생하는 전력 손실 자 스위칭 손실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포화 영역에서 온 차단 영역에서 오포되도록 활성 영역은 사용하지 않는다. 자 활성 영역은 그러면 어디에 쓰는 거예요? 예 정폭기로 쓴다는 뜻입니다. 정폭기 우리 트랜지스터 정폭기 이런 말 들어보셨죠? 뭐 지금은 사실은 뭐 그런 말이 좀 황당할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뭐 이 정폭기가 다 트랜지스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트랜지스터 정폭기 지금은 인제 트랜지스터로 만들긴 하지만 OPMP라든 이런 이제 특수한 장비를 이용해서 이제 또 장비라기보다 부품을 이용해서 이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활성 영역에서는 우리 정폭기를 쓴다. 그래서 충분한 베이스 전류가 흘러서 동작시키며 자 요 말이 이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베이스 전류. IB를 갖다가 이제 충분하게 흘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버 모터 드라이브나 초퍼에 사용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력용 트랜지스터 중에 바이폴라이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BJT라고 합니다. BJT.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 자 BJT는 우리 전류 동작기예요. 전류 제어형입니다. 네. 소자예요. 하고 여기에 같은 인제 기능을 쓸 수 있는 게 이제 FET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얘는 전압 제어입니다. 그래서 제어하기는 전압 제어 소자가 제어하기 쉬워요. 얘는 제어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뭐 고속 스위칭이라든지 어떤 특수한 목적으로 BJT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제는 우리 BJT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BJT 한번 쭉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P형 반도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물어봤는데 우리 반도체는 우리 P형하고 뭐가 있습니까? N형이 있죠. 자 우리가 P형하고 N형 반도체가 있다가 P형 반도체는 어떻게 여기에 P형에 해당되는 게 보통 실리콘을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면 실리콘이라는 게 내가 외부에 인제 불순물들하고 결합할 수 있는 손이 4 개가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P형은 손이 하나, 둘, 3 개하고 이 나머지 한 군데가 손잡을 데가 없는 놈. 요걸 우리는 삼가 불순물이라고 하는데 이 삼가 불순물의 대표적인 게 뭐 갈륨이나 붕소 같은 게 됩니다. 그래서 삼가 불순물 그래서 하나 이게 이제 손잡을 데가 없으니까 하나 비어 있죠. 그래서 이게 전공이 됩니다. 그래서 전공이 많아요. 그래서 다수 캐리어가 우리가 전공이 된다. 그럼 전공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 전자 하나 빠져나간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게 이제 P형 반도체다. 그리고 얘 하나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얘는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accept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P형 반도체는 우리 삼가, 전공, accept 이런 걸 갖다가 좀 키워드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틀리는 거니까 일단 삼가가 틀렸다 그죠. 그다음에 우리 N형 반도체도 한번 살펴보면 역시 N형 반도체도 실리콘이라든지 게르마늄 자 얘가 손이 몇 개라고요? 예. 4 개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자 그랬을 때 우리 N형 반도체는 하나, 둘, 셋, 넷 하고 손이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외부에서 이 ok가불순물. 자 그래서 ok가불순물이라 하고 손이 하나 더 있죠. 줄 수 있으니까 도너입니다. 그죠? 도너라고 하고 인비소 안티몬이라는 그런 이제 불순물을 사용한다. 그럼 요런 것들을 이제 우리 불순물 한다 그죠? 상가불순물, ok가불순물. 그다음에 이 안에 있는 실리콘이나 게르마늄은 진성 반도체라고 해서 불순물이 없는 순수 반도체를 한다.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요렇게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40번 문제. 자 요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뭐 단순히 우리가 단락 전류를 계산하라 요런 것들은 좀 쉽게 문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단락비라는 공식을 한번 적어 보면 우리 단락비 K라는 건 뭐예요? 그 전격 전류에 대해서 전력 전류를 갖다가 이제 표시하거나 안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 계획을 해 주면 이게 이제 단락비가 됩니다. 그죠? 근데 고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제 그림도 없이 어떻게 돼요? 이런 설명을 쭉 해 놓고 단락 전류를 구하라 하니까 이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림을 이렇게 주면은 쪼끔 편한데, 그래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삼상 동기 발전기의 전격 전압은 6,600 이고 전격 전류는 240 이래요. 자, 전격 전압은 6,600. 전격 전압이 6,600 입니다. 6,600. 그죠? 그다음에 전격 전류가 얼마냐면 뭐 IN이라고 한번 해 볼게요. IN이 얼마냐면 240 이에요. 자, 그다음에 일반 이 발전기의 계좌 전류가 100 암페어이면 무부하 단자 전압이 6,600이 된다. 계좌 전류가 100 암페어면, 자, 계좌 전류가 100 암페어이면 무부하 단자 전압이 6,600 이다. 그리고 삼상 단락 전류는 300 암페어다. 자, 단락 전류를 300 암페어다.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발전기의 전격 전류와 같은 단락 전류를 흘리는 데 필요한 계좌 전류는 얼마인가 이거 물어봤어요. 얘를 물어본 겁니다. 그죠? 얘를.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단락 B를 갖다 나타내는 공식이 IN에 IS가 있는데 요걸 갖다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결국은 어떻게 쓰냐면 우리 IF에 N에 IF에 S, 요걸 쓰면 요게 이제 우리가 단락 전류에 대한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얼마 돼야 되냐 하면 여기에 지금 N에 해당되는 거에다가 우리 요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IS-IN 뭐 요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 IFN을 물어봤기 때문에, 자, IN에 IS 다시 곱하기 IFS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IN이 얼마였어요 아까? 240 이었고, 그다음 얘가 S 다시가 아까 얼마였냐면 단락 전류가 300 이었습니다. 그죠? 300 이었고 그다음에 얘가 100 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우고 반대로 썼나요? 반대로 썼네요. 그죠? 식을 반대로 다시 써 보겠습니다. 요게 제가 요거 옮기면서 반대로 썼네요. 뭐를 반대로 썼냐면 색깔을 바꿔서 한번 써 보겠습니다. 요 지금 IFN을 썼는데 요게 요렇게 가면 요거 뒤집어서 가잖아요. 그죠? 이게 IS-IN이 돼야 되는데 제가 반대로 썼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IFS가 아까 얼마라 그랬냐면 300 이라고 그랬습니다. 300 이고. 자, 그다음에 IN은 아까 240 이라고 그랬어요. 240. 그다음에 IFS가 얼마? IFS가 아까 100 이라고 그랬어요. 자, 지울 거 지워 주고 계산하면 80 암페어가 되겠다. 답이 80 암페어인데 좀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실제 이제 우리 단락비를 갖다가 구할 때 단락 전류를 실질적으로 뭔가 구하고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요 B 요거 있죠. 그죠? 계좌 전류를 이용해서 우리가 단락비를 갖다 간접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자, 계좌 전류를 쭉 올렸을 때 우리가 단자 전압이 무부하 단자 전압이 6,600 볼트 나오는지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계좌 전류화하고 그다음 내가 여기 계좌 전류를 쭉 올렸을 때 전격 전류가 흐르는 계좌 전류 값이 있겠죠. 그죠? 자, 고걸 갖다가 우리가 비를 알면은 우리 단락 비를 알 수 있다. 요렇게 해서 이제 이 예 내용을 갖다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내용이고 해설을 한번 다시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단락 전류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 계좌 전류로 간접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쓴다. 자, 고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해설 쭉 해서 결과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14번 문제는 141번 문제는 우리 변압기의 벡터도인데, 자, I1은 얼마인가요? 그러면 요걸 물어봤다. 그죠? 요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변압기 등가율을 잠깐 한번 그려 보면 이제 우리 무부하 때니까 요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죠? 요렇게. 요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 우리 1차 전압이 들어갈 거고, 그죠?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 여자 전류 제로로 할까요? I 제로가 흘러갑니다. 그죠? 그다음에 여기 전류가 흘러가서 나눠지겠죠. 혈선 전류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자화 전류가 이렇게 나눠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I 제로라는 우리 여자 전류라는 거는 혈선 전류하고 우리 자화 전류가 합쳐져서 만들어지겠다. 요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저항이죠. 여기는 코일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전류를 한번 표시해 보면 I 파이라는 게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I 파이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어요?
R분이니까 J 오메가 L분의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V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V라고. 자 그럼 요거 J 오메가 L분의 1을 갖다가 우리가 Y 이 형태로 쓰면 어드미턴스 형태로 쓰면 여기가 우리 서셉턴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스몰 b라고 보통 많이 씁니다. 그죠? b라고 쓰고 v라고 쓰고 여기에 j가 위로 올라가면 마이너스 j가 되겠죠. 그러면 조금 더 요거를 지우고 조금 다시 한번 써 보면 요렇게 표시되겠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j의 오메가 L의 v고 요거를 한 번 더 써 보면 마이너스 j의 b의 제로의 v 요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씁니다. 자 요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요. 그죠? 그다음 ii는 어떻게 돼요? ii는 저항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ii는 저항이니까 R분의 V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R을 갖다가 그냥 어 컨덕턴스 G라고 쓰면 되겠죠. G0분의 V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얘도 V1이니까 자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I0라는 거는 G0 마이너스 J B0의 V1이더라.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 ii는 뭐가 돼요? ii는 뭐하고 비례한다? ii는 비례하는 게 여기에 전압하고 비례하고 위상도 같겠다. 그죠? 그다음에 어 i는 마이너스 j니까 전압보다 90도 뒤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가 무슨 전류가 되냐면 여기가 우리는 이 혈손 전류가 되고요. 예. 혈손 전류가 되고 여기가 뭐가 된다? 자화 전류가 되고 그럼 여기가 이제 여자 전류가 되는 겁니다. 여자 전류. 네. 고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는 우리 I1이 물어봤기 때문에 무슨 전류다? 자아 전류다. 요렇게 요런 거는 산업기사에도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죠? 한번 또 해설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42번 문제로 한번 가 요거는 이제 우리 단권 변압기에 대한 내용인데 부자 고성을 알고 있으면 풀 수 있습니다. 그죠? 자기 용량이 20kV 암페어고 1 차 전압이 4000 볼트, 2 차 전압이 4400 볼트고 부하 역률이 0.8 이래요. 자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은 얼마인가? 자 부하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은 얼마인가? 자 그래서 부자 고성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부하 용량의 자기 용량 부자입니다. 그죠? 고압측 전압의 성압측 전압 이렇게 하죠. 그래서 부하 용량은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거고 그죠? 자 그다음에 자기 용량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라고? 20kVA라고 20만 쓰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우리 1 차 전압은 4000 이고 2 차 전압이 4400 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압측 전압이 고압측 전압이 4400 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성압측 전압은 요거 두 개 차이입니다. 그죠? 그래서 400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부하 용량을 구해 보니까 우리 부하 용량은 얼마냐? 220kV 암페어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우리 몇 킬로와트냐고 하고 역률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역률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220 곱하기 0.8을 하시면 176kW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고 요 그림 한번 다시 그려 보면 자 그림을 한번 그려 보면 요런 겁니다. 그죠? 단권 변압기라는 거는 요렇게 코일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1 차측 전압이 되고요. 그죠? 여기가 2 차측 전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 1 차측 여기가 우리 고압측입니다. 그죠? 하고 요 사이에 전압 요거 있죠. 그죠? 여기가 뭐예요? 성압측이다. 그죠? 성압측. 그래서 아까 이제 문제에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 1 차 전압이 4000 이라 그랬어요. 네. 2 차 전압은 4400 이라 그랬다. 그럼 여기 전압은 뭐예요? 요거에서 요거 빼면 되니까 400 볼트다. 그래서 요게 요렇게 나온다 하는 거 체킹을 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비정연파 여러 개의 정연파의 합으로 표시한다. 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비정연파라는 걸 대표적으로 우리 구형파를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이런 구형파예요. 이런 구형파를 갖다가 내가 정연파 합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러면 인제 뭐 기본파라든지 뭐 상고조파, 오고조파 이런 게 합쳐지면 실제로 이제 뭐 이런 파형이라 쳤을 때 모양이 뭐 이렇게 이런 모양이 유사하게 좀 고조파를 더 많이 더해 주면 인제 여기 모양하고 거의 똑같이 된다. 그게 이제 퓨리의 분석이라는 겁니다. 퓨리의 분석. 자 그다음 144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앞쪽에서 했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결국은 이제 우리
이 입력 전원 vs의 양의 반주기 동안에 도통되는 다이오드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양의 반주기니까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다이오드는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흘러가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어 있을 때 일로 흘러가는 방향, 얘는 들어가려고 하면 막죠. 그러면 이제 내가 출발해 보겠습니다. 얘는 이리로 가려고 할 수가 있죠. '오 가도 되네.' 자 들어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근데 얘로 가려고 하면 못 가죠. 쭉 와서 이렇게 이제 둘 다 갈 수가 있는데 둘 다 갈 수 있죠, 같은 방향이니까. 근데 어떻게 돼요? 얘가 지금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예요. 어느 쪽이 전압이 높죠? 예, 이쪽이 전압이 높다 그죠, 이쪽이. 그러니까 어떻게 전압이 어디 이쪽 다이오드 쪽이 전압이 높다고요. 그죠? 여기가 플러스 따라가니까 그죠? 여기가 낮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플러스고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얘로 통과하고 싶어도 통과 못 하겠죠. 왜냐하면 전압이 같단 말이에요. 여기 플러스고 여기도 플러스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 낮은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와서 자 이렇게 갑니다. 그죠? 설명은 이런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대각선끼리 무조건 같이 가야 된다. 그죠? 그래서 1 번, 2 번 아니면 3 번, 4 번이 답이겠죠. 3 번, 4 번은 답에도 없네요, 답안지에도. 어쨌든 1 번, 2 번을 골라 주시면 되겠다. 양의 반주기 동안은 1 번, 2 번, 그다음 음의 반주기 동안은 3 번, 4 번이다. 그렇게 동작을 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또 다음 문제 또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연선에 대한 내용이다. 그죠? 연선에 인제 1.6 밀리의 총 가닥수 7 개인 연선의 바깥 지름을 물어봤는데 이제 1.6 밀리라는 건 연선 한 가닥의 지름을 얘기하는 거다. 그죠? 7 가닥이라 하면 이게 몇 층이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같이 한번 해 보면 자 중간에 있는 중심점 있죠. 그죠? 여기는 층수로 고려를 안 합니다. 그러고 외곽은 요렇게 3 개, 3개 총 6 개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심을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는 6 개 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2 배씩 증가합니다. 12 개. 세 번째는 우리 18 개. 요렇게 한 3 층까지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층은 6 하고 1 이니까 어떻게 돼요? 연선이 수가 7 개 되겠죠. 그럼 얘는 18 에다가 1을 더하니까 어떻게 19 개가 됩니다. 그죠? 그다음 19 개에다가 18을 더하면 우리 37 개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 1 층일 때, 얘가 2 층일 때, 얘가 3 층일 때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우리 6, 12, 18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또 21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어 3 배씩 가니까 3 배씩 가면 6, 3, 18, 24 그죠? 24 되겠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우리 계산을 하시면 크게 문제 없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지름을 갖다가 계산하라 그랬는데 결국은 뭐예요? 지름이라는 거죠. 1 층일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 둘 하고 하나 더 하네요. 그죠? 그럼 2 층일 때는 뭐예요? 여기 2 개가 늘어나니까 4 개에다가 하나를 더하고 3 층일 때는 6 개에다가 하나 더하고 이렇게 된다 그죠? 그래서 그걸 공식으로 만들면 억지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뭐 찾으라 그러면 이렇게 써야 되겠지만 찾을 때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층에 따라 가지고 몇 개인지 알면 대입을 해 보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대입해가 대충 예를 들면 지금 뭐 공식이 찾으라 그랬을 때 자 연선의 수다. 자 그럼 2 층이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2 층이다고. 그럼 여기 2를 대입해 보는 거예요. 6 곱하기 2 니까 3 더하기 1 이니까 18 19개 맞네. 그럼 요렇게 찾으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만약에 똑같은 게 또 나왔어요. 그럼 다른 층을 한번 또 넣어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랬으면 구분이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외우지 마시고 요런 그림 가지고 하시라. 자 그때 이제 우리는 전선의 지름을 구하라 그랬으니까는 지금 뭐 1 층일 때는 3, 3 해야 되겠죠. 3 곱하기 1.6 하면 4.8이 되겠다. 요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다. 길게 설명을 했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부동률, 부하율, 수용률, 설비 용량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인데 자 지금 여기 보면 평균 전력이란 말이 있다. 그죠? 요거 평균 전력 보면 뭐냐 부하율이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하율이다. 그죠? 부하율. 얘는 우리 최대 수요 전력이다. 그죠? 최대 수용 전력 또는 수요 전력에다가 우리 평균 전력을 하면 됩니다. 평균 전력.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곱하기 100 하면 되겠다. 따라서 외울 때 어떻게 외운다? 예. 이 부평입니다, 부평. 자 근데 뭐 다른 것도 풀어 가지고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다른 건 또 다른 방법으로 외우니까 그냥 부평 생각하시고 최고 좋다는 거죠. 뭐 부평이 놀기가 최고로 좋다. 우리 경기도 부평이
예 '놀기가 최고로 좋다.' 자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근데 뭐 사실 요걸 외울 때 뭐 부화평 뭐 이렇게도 뭐 이제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앞 글자를 따서 외우긴 했는데 요 방법도 좋은 것 같아 가지고 요렇게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동률은 어떻게 되나요? 각등합입니다. 그죠? 각각의 합 이제 수요 전력의 최대값을 더한 다음에 예 합성 최대 수요 전력 요거 하면 되는데 요건 특징이 1 보다 크다 하는 거. 수용률은 뭐예요? 설비 용량에다가 최대 수요 전력을 갖다가 계산을 하시면 된다. 요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요거 부동률하고 우리 수용률을 가지고는 뭐 변압기 용량 구할 때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충분히 제가 또 해설도 넣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설도 같이 보시면서 한번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147번 문제는 "이 기호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짧은 거하고 긴 거하고 다릅니다. 그죠? 그래 짧게 보는 거는 노출 배선이에요. 그죠? 노출 배선. 자 긴 거는 뭐예요? 바닥 은폐선입니다. 그래서 요거 짧은 거 아니다. 긴 거다 하는 거 그거만 보시면 좀 많이 헷갈리시고 바닥 자 은폐선이 된다 그죠. 그래 전장 은폐선은 우리 쭉 끄면 되고 자 노출 배선은 우리 점 요렇게 하시면 되고 지중 매설 보면 요게 점이 하나 있네요. 그죠? 요렇게. 그다음에 바닥 노출은 요 점이 2개 있다. 시험 문제는 주로 이제 요거가 제일 많이 나왔고요. 그죠? 그다음에 요거 나오고 요거 예 그다음 뭐 요 밑에 거요. 그죠? 그다음에 우리 바닥 은폐선 요게 좀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드문드문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잘 기억 안 되시면 천장 은폐선하고 우리 바닥 은폐선이라도 쪼끔 기억해 주시죠. 자 그다음에 우리 "이 회로 때 측정되는 파형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요거는 뭐예요? 요게 중간 변압기 가는 겁니다. 이게 중간 탭 변압기. 중간 탭 변압기. 자 원래 다이오드 4 개가 있어야지 예 전파 정류가 돼요. 다이오드 몇 개? 4 개가 있어야 전파 정류가 됩니다. 아까 브릿지 회로 보셨죠? 요렇게, 요렇게 그리시고 그죠? 자 그다음에 요거는 요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그죠? 예. 요렇게 연결하시면 요게 전원이고 이쪽이 부하가 된다.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뭐냐면 중간 탭 이용해 가지고 다이오드 2개 가지고 내가 전파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플러스 사이클은 얘가 마이너스 사이클은 얘가 동작해서 여기에는 항상 이쪽은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가 항상 흘러가게 해서 전파 정렬한다. 그래서 답이 3 번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자 그다음에 149번 문제 한번 자 요거는 우리 몰드형 변압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몰드 변압기는 뭐 어떤 거냐 이거죠. 에폭시 수지를 갖다가 쉽게 말하면 몰딩했다는 거죠. 몰드 변압기. 읽어 보시고 특징 요런 거는 사실 기능사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이 특징은 이제 산업기사의 필기 시험에 몰드 변압기의 특징을 뭐 쓰시오 또는 장단점을 쓰시오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15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경관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보안 공사를 했다 그랬다 그죠. B종이라 그랬다. 우리 자 A종하고 목조하고 B종 철탑 요렇게 간다 그랬어요. 자 표준 경과는 150, 250, 600 보안 공사하면 얘는 100 으로 가고 150 으로 가고 얘는 400 으로 간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B종 철근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400 400 이 하고 150 자 요거 최소한 안 되면 표준 경과이라도 알아 놓으시고 요 되시면 요거까지도 같이 쪼끔 해 놓으시면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되면 우리 산업기사 때 또 해야 됩니다. 그죠? 지금 좀 해 놓으면 좀 익히기가 편하겠죠. 자 그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진상용 콘덴서 요거는 뭐 하는 거예요? 역률 보상하는 거라 그랬다 그죠? 아까 했던 문제입니다. 역률 보상. 역률 보상. 자 그다음에 문제 보겠습니다. 자 배전반 찾으라 그랬다 그죠? 배꼽을 찾으라 이 말이죠. 배꼽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배꼽은 여기 있네요. 그죠? 그게 배꼽입니다. 2번 찾았고 요거는 뭐예요? 제어반이 됩니다. 복잡잖아요. 제어반. 복잡하니까 제어반. 얘는 분전반이 되겠습니다.
자 얘는 뭐 단락 계전기 하기도 하는데 얘를 좀 네모로 박스를 좀 작게 그리면 어떻게 돼요? 그건 개폐기죠. 그죠? 이렇게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쪼끔 다르게 표현도 가능하다. 단락 계전기 안 하고. 그래서 어쨌든 잘 안 물어봅니다. 물어보는 거는 뭐 제어반, 분전반, 배전반, 특히 배전반을 많이 물어본다. 자 그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보호 장치의 통상적인 동작 전류는 도체 허용 전류의 몇 배 해야 되냐. 1.45 배인데 제가 풀이에 이제 우리 설계 전류하고 그다음에 우리 일단 뭐 전격 전류하고 그다음에 도체 허용 전류 관계 그다음에 우리 I2는 통상적인 동작 전류다. 그죠? 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체 허용 전류하고 관계를 갖다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설비 기준에 나와 있는 표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허용 전류라는 거는 도체 허용 전류가 이렇게 IZ라고 있으면 우리가 통상적인 동작 전류는 여기에 1.45 배보다 작아야 된다 하는 게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5 배 보시고요. 그다음에 음 145 번에 154 번에 S형 슬리브 접속 시 슬리브는 몇 회 이상 꽂아야 되느냐. 아까 몇 회 이상 꽂아야 된다 그랬습니까? 2번 이상 집착하고 2회 이상 꽂아야 된다 하는 게 있었다 그죠. 그래서 슬리브 할 때 우리가 2회 이상 꽂아 하는 게 이제 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한 154 문제를 쪼금 이제 천천히 쪼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요런 거 하면 답 위주로 좀 체킹을 하기 때문에 길게 설명을 안 드리는데 설명을 천천히 드린 이유는 뭐 일단 어쨌든 이제 자주 나오는 문제도 있었지만 쪼끔 자주 안 나오는 문제도 좀 보고 그다음에 이런 그림 같은 것도 쪼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그죠. 앞쪽에 있는 예를 들면 지금 요런 그림들 그다음에 위에 올라가서 보시면 자 요런 이제 와이어 커넥터라든지 우리 정션 박스의 어떤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죠. 그런 걸 쪼끔 보여 드리려고 이번 인제 회차는 자 제가 쪼금 어떤 엑기스 문제 위주로 이제 정리를 한 건 아닙니다. 좀 특이한 문제 위주로 좀 정리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후 이제 제가 올릴 영상은 좀 정리를 하는 대로 3차 대비해 가지고 이제 핵심 뭐 문제 한 5 세트 뭐 적으면 한 3 세트 정도라도 해서 한번 올리는 기회를 한번 가져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